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제 채널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고영신 TV를 치면 채널이 뜨지 않아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이제 오류를 수정해서 고영신 TV를 치든 고영신을 치든 제 채널이 바로 뜨니까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촛불 정권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 인견의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리와 의혹투성이에 박영선, 김현철 두 사람을 장관으로 보란듯이 임명하더니 이번에는 35억 원짜리 주식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입에 달고 사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사법부의 신권력으로 통하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발기인이자 문 대통령과 같은 부산 출신 인사입니다.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주식투자 내용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서 입이 탁 벌어질 지경입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이 42억 6천만 원인데요. 그 가운데 주식 보유액이 35억 5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주식 매니아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거래 횟수가 본인 1,300회,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또 4,100회, 그래서 무려 5,400회에 달하는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67개 종목에 37만 4천 주를 사고 팔았습니다. 부창부수라든지 판사 부부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에 몰두한 셈입니다. 주식 투자의 규제라는 워렌 버핏도 울고 갈 지경이 아닙니까? 그러고도 나는 재판에 몰두하느라 주식 거래는 잘 모르고 남편이 다 했다고 후안무치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억 원의 재개발 딱지 부동산 투기로 1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아시죠?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나와 상의 없이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부인 탓을 하더니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부인 탓을 한 김의겸은 쪼잔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뒤에 보니까 10억 원의 대출 계약서에 본인의 도장이 꽝꽝 찍혀 있었고요. 특혜 대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도 자신 몫의 주식을 꼭꼭 챙겨놓고도 남편에게 몽땅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 태도는 정말 뻔뻔하다, 후안무치하다를 넘어서 거짓말쟁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정과 합리, 정의가 생명인 판사를 22년이나 하고 이제 헌법재판관까지 넘보고 있으니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시청자 여러분, 웬만하면 언론인, 방송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주식 거래와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행태입니다.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남편 명의로 글로벌 화학기업인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17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이테크 하도급 업체와 보험회사 간 소송의 재판을 맡아서 하도급 업체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심 있는 판사라면 이해 당사자로서 당연히 관련 해당 재판을 회피해야 하지만 재판 회피는커녕 승소 판결을 내려주고 그 이후 추가로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17억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17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이테크건설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도요. 이 후보자는 공무 출장에 따른 비용을 주식 계좌로 받는 기상천외한 일도 벌였는데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금시초문일 뿐입니다. 이 정도면 주식 등록자 아닌가요? 남편 오모 변호사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테크건설이 지난해 2월 2,7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기 직전인 바로 1월에 이테크 주식 6억 원어치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이테크건설은 공시 이후 무려 52주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떼돈을 번 것이죠. 내부 정보를 몰래 빼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의 주식 대박을 터뜨릴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상식입니다. 부부가 정보를 빼내 투기 작전을 벌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오 변호사는 법관 퇴직 전인 2008년 특허법원 판사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황제주라는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1억 2천만 원가량을 갖고 있으면서 아모레 퍼시픽 관련 특허 및 등록 상표 분재 11건을 맡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주식을 모두 매각 처분했어요. 이 후보자는 이런 부도덕한 짓을 하고도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입에 발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권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사람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송구, 유감, 죄송을 무슨 주문처럼 외고 있는데 아무 말 대잔치에 나올 만한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거머쥐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면서 평균 수익률 40 내지 50%의 고수익 주식 투자로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혼신을 노력을 사회적 약자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니 그야말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제2 이유정 케이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유정은 이 후보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 오히려 양반입니다. 유정 버핏이라는 오명을 얻은 이유정 변호사는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른바 가짜 백수호 파문이 나기 전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낙마를 했습니다. 그때도 불법 주식 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이 이유정 변호사를 불과 열흘 전에 주식 내부 거래 의혹으로 기소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까지도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어디서 저런 후보자를 찾아온 것인지 참 답답하다고 철을 찾겠습니까? 준 여당인 정의당도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범법, 위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여론이고 지금 중론이에요.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하는 것입니까? 주식 불법 투자로 재판관 후보에서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가 기소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35억 주식 판사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추천한 청와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지저고리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부실인사검 중에 활용정의로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부정과 반칙이 있어도 코드만 맞으면 그만이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한다. 그런 것인가요?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입만 아파서 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뭐가 문제냐?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문제라고 억지를 부릴 것입니까? 김의겸이나 비리투성이 장관들은 자체하고라도 며칠 전 주영은 청와대 경호실장, 이분이 경호실 무기계약직 여성을 실장 관사로 출근시켜서 개인적인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그 여성 직원이 가사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 말을 믿으라니 국민을 바보로 하는 모양입니다. 주영은 경호실장은 보통 5급 내지 6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운전하는 대통령 운전기사 자리에 연봉 1억 원, 거의 뭐 차관급 연봉입니다. 1억 원을 받는 3급 고위 공무원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고시 합격으로도 3급 부의서관 고위직까지 올라가려면 20여 년이 걸립니다. 3급 운전사 최모 씨는 이 정권의 대비마마로 불린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왜 특혜 채용됐는지 짐작이 가시죠.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수석이 대통령을 물먹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번에도 자나깨나 조국 지키기에 나서겠죠? 청와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르니 완전히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특권층끼리 담합 공생해서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힘을 주어서 말을 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세력입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집권 세력이 불과 2년도 안 돼서 오만과 독선을 넘어서 썩고 병들어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두르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